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4 승무패 50회차 K리그 1 4경기, K리그 2 4경기, J리그 6경기입니다. 지난 49회차는 적중 특례 한 경기가 있으면서 1등 당첨금 8억 6천여만 원의 독식 회차가 되었는데요. 적중 특례가 없었다면 2월이 될 유력했던 회차로 1등 당첨자분은 용꿈을 꾸었나 봅니다. 폭염과 휴식, 선수 이적 등 변수들이 즐비한 회차로 역시 쉽지 않은 회차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월과 독식이 연속되고 있어 모두에게 대박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뭉딴픽에 본인 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K리그 1 4위 울산 HD와 10위 대구 FC의 매치입니다. 울산은 직전 대주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이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며 부진하고요. 대구는 직전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4무 1패로 7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울산의 일방적인 우세인데 배당도 1.78대 4.18로 정배당이고요. 혼돈의 대한축구협회처럼 울산도 팀 분위기나 최근 성적도 불안정한데요. 김판곤 신인 감독이 짧은 휴식기 동안 팀을 얼만큼 추스렸을지인데 홀딩 미드필더 정우영의 영입과 강원에서 이적한 야구가 얼만큼 공격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입니다. 대구는 이탈로를 영입하며 에드가의 부진을 채우려고 하는데 세징야가 폼이 돌아왔고 직전 대전전에서도 점유율은 대등했지만 기회는 더 많았는데요. 골이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영입한 만큼 이적도 있었던 울산은 조직력이 올라온 대구를 맞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울산의 승과물을 추천합니다. 이번 경기 K리그2 13위 안산 그리너스와 7위 부천FC의 매치입니다. 안산은 직전 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부천은 직전 성남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무로 부천이 우세하고 배당도 3.42대 2.04로 부천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안산은 직전 감독 경질 후 대행으로 리그 1위 안양을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었는데요. 경기 내용도 절박해서인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부천은 에이스 바사니가 퇴장 징계로 결정했던 수원 삼성전에서 3대0으로 완패 후 직전 경기 바사니가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역시 팀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4.1-4.1과 3.5-2의 대결인데요. 직전 경기력만 안산이 다시 보여준다면 부천의 이번 원정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안산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3번 경기 K리그1 8위 제주유나이티드와 9위 인천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제주는 직전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요. 인천은 직전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이고 최근 1승 2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제주가 우세하고 배당도 2.29대 3.03으로 정배당입니다. 제주는 직전 울산전에서 점유율은 좀 떨어졌지만 슈팅 수나 그 외 스탯에서는 오히려 울산을 앞서는 모습이었고 팀의 공격적인 모습이나 선수 보강이나 모든 게 좋아져 보였습니다. 인천은 부진으로 감독 교체를 했는데 제르소의 공백이 너무 커 보이고 이명주와 신진호의 중원이 밀리지는 않지만 아직 키패스나 팀 조율에서 기대만큼의 역할은 못하고 있고요. 닭공으로 승리가 필요한 양팀의 상성도 8경기 무승부가 없는 한 점 차의 결과가 많아 이번 매치 흐름으로는 제주의 맞대결 3연승이 가능해 보이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제주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4번 경기 K리그1 5위 수원FC와 12위 대전 하나의 매치입니다. 수원은 직전 광주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고, 대전은 직전 대구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3무 2패를 했고요. 7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수원이 우세하고, 배당도 1.91 대 3.83으로 정배당이고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어들의 이적이 가장 많은 수원인데요. 팀의 에이스 이승우가 전북으로, 수비의 권경원이 UAE로, 김천 상무에서 전역하자마자 이영준이 스위스로, 최근 폼이 떨어졌지만 빠른 발로 나름 역할을 했던 이광혁이 대체 복무로 떠나며 공수에 큰 공백이 생겼지만 영입 또한 알짜배기로 했다는 생각인데요. 얼마 전 손준호를 필두로 부산에서 공격수 안병준을 3년 반 만에 복귀시키며 높이를 보강했고요. 전북에서 한교원과 알바니아에서 소타를 영입하며 이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대전은 레안드로의 장기 부상으로 일찍이 계약을 풀어줬고, 음나파를 부산으로 보냈고, 영입으로는 김문환이 돌아왔고, 인천에서 천성훈을 영입했고요. 일본에서 마사가 다시 돌아왔고, 울산에서 켈빈을 영입했고요. 대구에서 임대 기간이 끝난 벨툴라를 밥신이란 이름으로 영입했습니다. 경기력이나 팀 분위기가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대전의 반등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대전이 수원FC 원정에서 4년간 승리가 없고 무승부도 없습니다. 수원FC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5번 경기 K리그2 4위 서울 이랜드와 6위 부산 아이파크의 매치입니다. 이랜드는 직전 전남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고요. 부산은 직전 청주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3연승이 끊겼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부산이 우세한데, 배당은 2.24 대 2.80으로 이랜드의 우세를 본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4-3-3 포매로 라인을 올리는 이랜드는 11경기 무승부가 없는 끝판 경기를 했는데, 직전 전남과의 경기에서 12경기 만에 무승부를 했고요. 부산은 인천에서 사퇴한 조성환 감독 선임 후 2연승을 하며 상승세를 타다가 직전 청주에게 패하며 연승이 끊겼는데, 라마스는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청주의 김병호에게 선취골을 먹으며 패했는데요. 대전에서 이적한 음나파를 투입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상성에서 6경기 무승부가 없고 최근 이랜드가 맞대결 2연승 중인데, 원정 0.73의 부산 원정 실점률을 고려해서 서울 이랜드의 무화패를 추천합니다. 6번 경기 J리그 4위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6위 세레소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산프레체는 직전 베르디 원정에서 1대0으로 이기며 3연승 중이고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세레소는 직전 마치다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최근 1승 3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산프레체가 우세하고 배당도 1.68 대 4.66으로 정배당입니다. 3, 4, 2, 1의 산프레체는 많은 수비 숫자를 두며 수비에 무게를 두고 경기를 하는데요. 직전 베르디 원정에서도 선취골을 넣고 잘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세레소는 수비에서 1대1 마크의 약점을 직전 경기 숫자를 많이 두고 중원에서 볼을 많이 돌리기는 했으나 공방전 끝에 슈팅수 3번으로 이렇다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수비적인 양팀인데 상성에서 우세한 산프레체가 라인을 조금 올려 수비에 무게를 둘 세레소를 위협할 걸로 보이는데요. 막아내느냐 뚫느냐의 매치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산프레체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7번 경기 J리그 15위 가시와와 3위 간바 오사카의 매치입니다. 가시와는 직전 가와사키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승 후 2연패를 했고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간바는 직전 FC 도쿄와의 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무로 간바가 우세한데 배당은 2.19 대 3.20으로 가시와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가시와는 직전 우라와 경기가 연기되었고요. 4-4의 폼에서 좌측 미들 마테우스가 안으로 들어오며 좌우로 빠지는 공격수나 풀백의 오버래핑에서 좌우로 키패스를 뿌려주는데 마무리가 안 되며 연패를 하고 있는데요. 연기된 경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반면 간바는 4-2-3-1로 안정적인 수비를 하며 점유율을 내주는데 공격으로 올라왔다가 상대의 역습에 수비가 백업이 늦어지는 모습에서 조금은 지쳐 보였는데 직전 도쿄와의 경기에서는 19개의 슈팅과 9개의 유효 슈팅을 날렸지만 무득점으로 결정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간바의 체력이 돌아오고 경기 감각도 다시 찾아가고 있어 원정이지만 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이번 매치에서 결과를 내야 하는 간바의 동기부여가 더 절실해 보입니다. 가시와의 단통 패를 추천합니다. 8번 경기 J리그 7위 FC 도쿄와 12위 가와사키의 매치입니다. 도쿄는 직전 간바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가와사키는 직전 고베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5연속 무승부 후 2연승으로 7경기 패가 없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가와사키가 우세하고 배당도 3.00 대 2.09로 가와사키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골키퍼의 빌드업의 불안함이 있는 도쿄는 직전 경기에서도 불안한 골문을 수비 숫자로 채우며 무실점으로 무승부를 하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고베와의 경기에서 65%의 점유율로 오랜만에 공수의 안정을 가지며 완승을 했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결정력이 살아나며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앞서고 상성에서도 앞서는 가와사키이지만 최근 도쿄의 수비 중심의 경기를 어떻게 상대를 끌어내어 골문을 뚫어내느냐인데 이른 선취골이 터진다면 밀고 나올 수밖에 없기에 가와사키가 선취점을 올린다면 다득점 경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방전으로 끝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FC 도쿄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9번 경기 J리그 13위 나고야와 10위 도쿄베르디의 매치입니다. 나고야는 직전 교토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했고 베르디는 산프레체와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시즌 1차전 베르디가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배당은 2.19 대 3.44로 나고야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나고야는 연패를 끊었는데 수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직전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3대2로 패했습니다. 베르디는 3-4-2-1 폼에서 앞뒤와 양측면 모든 간격을 좁혔으며 중앙을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측면을 내주는 약점을 보이고 있어서 3-4-2-1 측면을 벌려 쓰고 있는 나고야의 측면 공격을 90분간 막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나고야의 단통승을 추천합니다. 10번 경기 J리그 19위 사간도스와 11위 우라와의 매치입니다. 사간도스는 직전 가시마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3연패를 했고 최근 2승 3패를 하며 흐름이 꺾였고요. 우라와는 직전 삿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4대3으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2패로 우라와가 앞서 있고 배당도 3.55 대 1.92로 우라와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사간도스는 수비가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마크에서 상대 공격수에 거리를 주며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으로 데인마크의 약점이 있는데요. 직전 가시마전에서도 3대0으로 패하며 3연패를 했습니다. 우라와는 직전 가시와 경기가 연기되어 이전 경기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요. 4-2-3-1 폼의 포백이
상대의 2대1 숏패스에 뚫리는 모습이고 공격에서는 중거리 슛과 짧은 패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이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홈에서 3연패 중인 사간도스는 1.77의 홈경기 평균 실점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홈경기이지만 무실점 방어가 어려워 보이는데 원정 경기 실점률이 1.55로 만만치 않아 우라와의 연기된 가시와의 경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간도스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 1 3위 포항 스틸러스와 6위 FC 서울의 매치입니다. 포항은 직전 김천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했고 서울은 직전 인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이고 최근 3승 2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포항이 우세하고 배당도 2.30 대 2.90으로 정배당이고요. 포항이 눈에 띄는 이적은 서울의 수비수 이태석 정도이고 나간 선수들은 그동안 팀에서 전력 이외의 선수들을 정리하는 차원 정도였는데요. 서울은 이동폭이 매우 큽니다. 팔로세비치가 고국팀으로 돌아갔고 황현수와 한승규가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 해지를 당했고요. 서브 공격수들인 박동진과 김신진이 임대 이적을 통해 팀을 떠나며 공격진에 호날두를 데려왔는데 두 경기 출전 후 부상으로 결장했는데요. 휴식기를 통해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루키 강주혁이 의외의 활약을 하고 있어 일류첸코의 부담을 덜어줄 걸로 보이고요. 4-4-1 폼의 서울은 삼선미들의 기성용의 공백이 있고 직전 경기 풀백 최준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변칙 기용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직력이 다져 있는 포항과 새로운 선수들과 조직력을 올려야 하는 서울인데요. 링가드가 결장 여부에 따라 이성과 중원에서의 주도권이 결정 날 걸로 보이는데 상성에서 홈보다 원정에서 좀 더 승률이 높은 서울이고 누구보다 포항을 잘 아는 김기동 감독을 고려해서 의외의 결과도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포항의 무합패를 추천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2 9위 김포와 11위 경남의 매치입니다. 김포는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3연패는 끊었는데요. 최근 2무 3패이고 7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하고 경남은 직전 천안과의 홈 경기에서 3대3으로 비기고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김포가 앞서 있고 배당도 2.46 대 2.68로 정배당입니다. 리그 초반 상위권에서 9위까지 떨어진 김포는 이번 매치 꼭 승리가 필요한데요. 최근의 경기에서 수비진이 불안한 게 부진의 원인입니다. 경남 역시 7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데요. 직전 경기 3골을 따라가며 끈질긴 모습을 보이며 승리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포의 득점 1위 플라나가 잠시 주춤한 사이 투톱 루이스가 경기를 주도하며 애를 쓰며 활약을 하고 있고 경남에는 아라블리가 시즌 7골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서 이적한 박동진과 사라이버가 좌측에서 발을 맞추며 여러 번의 기회를 만들고는 있는데 현재의 양팀의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의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포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2 10위 천안시티와 2위 전남 드래곤즈의 매치입니다. 천안은 직전 경남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기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했고 전남은 직전 서울 이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패로 전남이 우세하고 배당도 3.07 대 2.05로 전남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천안에는 과거 K리그 1부에서 뛰던 명준재, 신형민, 마상훈 등의 선수들이 있는데 부상과 부진으로 선발 라인업에 들지 못하며 아직은 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잠시 주춤하던 페이스가 3연승으로 반등을 하면서 순위를 리그 2위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직전 이랜드전에서는 에이스 발디비아의 결장이 조직력에 영향을 주며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의 전력이 그리 견고하다고 할 수 없어 보이고 홈 5연패 중이고 홈 11경기 승리가 없는 천안이기에 전남은 원정 6연승으로 원정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매치입니다. 천안시티의 단통패를 추천합니다. 14번 경기 J리그 9위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5위 빗셀고베의 매치입니다. 요코하마는 직전 삿포로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4연패 후 3연승으로 반등을 했고 고베는 직전 가와사키 원정에서 3대0으로 패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요코하마가 앞서 있는데 배당은 2.94 대 2.18로 고베의 우세를 본 역배당입니다. 요코하마는 4연패의 부진에서 3연승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4-2-1-3 포매로 라인업을 올리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리그 1위 마치다 원정에서 승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자신감을 더하며 삿포로까지 제압하며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고베는 휴식기를 보내고 주춤하던 흐름이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가와사키에게 3대0으로 패하며 자칫 부진이 길어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 매치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상승세의 요코하마이고 하락세의 고베인데 상승에서 특이한 점은 최근 맞대결 4경기 2승 2패로 대등한데요. 모두 원정팀이 승리했다는 건데요. 배당은 모두 정배당이었습니다. 라이벌로서의 맞대결이라 순위나 배당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요코하마의 승과 패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습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